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득천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금요 방송 시간입니다. 자, 벌써 이제 또 11월 말일입니다. 이제 11월 말일 경마 끝나면 이제 또 12월 한 달만 남았는데 2025년도도 이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그랑프리 경마 주간입니다. 올 한 해 최고의 경주마를 가리는 대상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는 경마 주간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경마는 뭐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즐기러 가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즐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이게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팅해서 우리가 절대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기고 나서 대상 경주도 재밌게 관람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해서 돌아오는 게 제1의 우선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져서는 안 되고요. 물론 서서는 안 됩니다. 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상대적 경쟁자예요. 아시죠? 페리뮤추얼 제도라고 해서 이 경마 배팅은 상호 간의 배팅을 통해서 배팅 금액으로 분배를 하고 배당을 책정하고 거기서 이제 세금 떼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옆에서 적중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중을 해야지만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상위 1%가 목표입니다. 무조건 1등을 하는 게 우리는 목표고요. 자, 가득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쉽게 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이번 주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난주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적 환수율이 101.7%. 지금 2주 전까지 104.5% 정도 돼서 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승부처에서 적중이 조금 실패하면서 환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01.7%인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100% 이상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시상도 하고 그리고 100% 이상 돼야지만이 성적 경쟁에서 떳떳하게 뭐 1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 좀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토탈 19개, 금요일 날 6개, 토요일 날 8개, 일요일 날 5개 이렇게 적중을 했는데 주력 적중도 상당히 조금 많이 나왔고 무난한 적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정상의 깃발을 못 꽂았던 것은 일요일 날 승부처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이번 주에 조금 만회하고 역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뭐 배당 자체도 상당히 좋았어요. 다 중배당 이상 쪽의 배당 그리고 전승식 배당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했는데 노림수 마필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금요일은 6개인데 다 10배 미만의 북승식 배당이긴 합니다만은 결코 쉬운 배당은 아닙니다. 9.5배, 7.6배, 5배, 9.7배, 7.7배, 6.3배. 요거를 저배당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중배당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도 우리가 쉽게 물러나진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제주를 할 건데 제주에서 좋은 성적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북승식 28.3배당 요거 완틀 적중을 했었고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이제 10번 마필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 10번 마필이 코 차이로 아쉽게 3착을 못했어요. 그 10번이 들어왔으면은 3복승 3쌍승식이 엄청난 배당이었을 텐데 그게 못 들어오면서 조금 아쉬웠고 자, 그리고 또 제주 3경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번 4번을 완틀 주력 막번으로 공략을 했는데 그 2번 4번도
다 와서 결승선에서 코차로 일본한테 밀리면서 물론 이제 20.7배짜리, 12.4배짜리, 그리고 삼복승 44.6배짜리 이런 거 다 적중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4가 1한테 지지 않고 코차로 지지 않고 코차로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전승식에서 12.3, 20.7, 44.6에 삼상승식은 한 400배, 500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그 코차 때문에 시비가 엇갈렸고 조금 운명이 거기서 좌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쉬운 거를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뭐 6.1배 이것도 다 7.8배 이것도 다 완틀막권이고요. 그리고 뭐 2.8, 7.6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쌍승식 적중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개의 좋은 적중, 뭐 배당 적중, 그리고 안틀 적중이 있어서 토요일은 아주 승리를 하고 온 하루였고요. 1회1이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 출발이 복승식 15.1배 출발하고 삼복도 21.9배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일단 첫 시작하는 경기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컨디션이 좋았고 일단 주머니 자체가 두둑해지면서 출발이 좋았는데 이후에 경주에서 조금 승부처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7경기에서 5번, 6번 그리고 2번까지 해서 6.3, 12.0, 43배, 181배 그 전승식 적중이 이루어졌고요. 자, 5번, 1번 뭐 3.5배, 4.1배, 1번, 8번, 2.1배, 2.7배 이런 적중 뭐 저배당이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포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편성에 맞게 저는 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표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비적중 지금 이 적중 결과만 나오는 건데 이게 적중은 이제 복승 적중 기준으로 나오는 거라서 순위가 조금 뒤바뀌어도 삼복승 같은 경우는 완수수리로 들어온 거는 뭐 충마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적중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삼복승 적중도 좋은 적중들이 많았는데 큰 배당도 요거는 적중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간 지난주는 제가 뭐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아쉬웠다. 그리고 뭐 코차 승부, 목차 승부 하면서 적중에 실패한 경주가 꽤 있고 또 그것도 큰 배당에서 좀 아쉬웠고 승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는 뭐 젖잘싸라고 해야 되나요?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요거는 요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뭐 이겨야 되는데 그죠? 지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코차 목차로 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코차 목차로 이겨야지 짜릿하지. 코차 목차로 지면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자, 이번 주 가득 차네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게 오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했고요. 특히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들뜰 수 있습니다. 좀 어수선하고 산만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데 동요하지 마시고 쉽사이지 마시고 가득 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마법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를 공지를 할게요. 11월 28일 금요일 날 승부처는 제주 78, 부산 789 이렇게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쪽에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초중반배는 좀 안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 경마는 제일 중요한 게 주로예요. 주로의 흐름. 특히 겨울 주로는 새벽에 틀리고 오전에 틀리고 오후에 틀리고 끝날 때 또 틀립니다. 이건 기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같은 경우는 뭐 영하로 지금 떨어지기가 일수고 십상인데 그때 마필들이 이제 새벽 훈련을 합니다. 물론 새벽 훈련을 단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4주 간격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경주 끝나고 한 2주 정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필의 이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제 조교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지금 최근에 이제 겨울 날씨기 때문에 이 영하권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머리 알갱이가 얼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얼으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은 나름대로 이제 주로가 좀 가벼운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고 기온이 풀리고 오전 오후가 되면 이제 영상이 되고 그러면 새벽에 그 얼었던 모래알갱이들이 분리되고 풀리면서 조금은 무거운 흐름의 주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흐름에서 무거운 흐름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훈련 때는 좀 가볍게 훈련을 했는데 당연히 실전에서는 좀 무겁게 주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습성, 질주 습성, 각질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고 어떻게 어떤 주로를 활용해서 훈련을 했고 길게 훈련을 했느냐 짧게 훈련을 했느냐 뭐 스피드 훈련을 했느냐 지구력 훈련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최종적으로 토탈 종합해서 마필의 좋은 상태, 가장 좋은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걸 원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가 제 1순위다. 일단 가장 먼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로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뭐 어떤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마본이 필요하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일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일경주는 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등급. 시간은 조금 단축이 됐죠. 보통 11시에 출발을 했었는데 한 경주가 부산에 이제 8경주에서 9경주로 최근 한 2, 3주 전부터 늘어나서 10시 50분에 출발하고 경주별 이제 출전 시간 간격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원래 조금 편했죠. 한 30분 간격이었는데 25분 간격으로 이제 좁혀지다 보니까 조금은 촉박하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면은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10마리 마필, 신의 마필들 경쟁 구도입니다. 신마 중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무림통일이죠. 자, 데뷔전 주행심사 때 마필이 상당히 좋았었고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잘 극복하면서 2착 선위권에서 근데 직전에 똑같이 9번 게이트였었는데 조금 밀렸던 부분들이 출발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고 자, 안쪽에 있는 빠른 마필들이 빠른 출발을 하다 보니까 후미로 밀렸던 게 페인이었습니다. 끝걸음에서도 뭐 나쁘진 않은 모습. 그러니까 데뷔전 때 모습보다는 좋은 탄력감이었습니다만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 6.1마신 차로 6착을 차지했고 뭐 상대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엔 뭐 게이트 안쪽으로 좀 들어왔고 직전에 이제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반에 좀 강하게 원효일 기수가 몰아줄 것으로 판단되고요. 원효일 기수가 지금 최근에 너무 부진해요. 입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 마필은 뭐 지난주부터 원효일 기수가 전담으로 기수 직조로 이제 훈련을 시켰고 5번 무림통일은 얘 2천만 원짜리인데 이제 도입할 때부터 기대치가 있었던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요 현군에 그냥 머물러 있을 마필은 아닙니다. 상위군까지 진출할 수 있는 녀석인 만큼 모든 전반적인 모든 조건이 좋다. 5번 무림통일 이 녀석은 우리가 배팅건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뭐 후속권에서 배당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편성인데 일단 가장 먼저 노림수 드론 마필은 장타킨 주행심사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이것도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23일 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원래 주행심사 받고 데뷔를 한 2주, 3주 이렇게 텀을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얘는 지금 근 한 40여일 동안 훈련을 시켰던 녀석입니다.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유수 여신이 직전 입상 상승세 코스도 좋고 나쁘지 않고요. 안쪽에서 충분히 선행권에서 선행까지 가능한 편성이다. 선행 선입형 마필이라서 전개는 뭐 유수 여신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6번 가라공주가 15주 만에 나오는데 충분히 휴식하고 마필의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안득수도 좀 급해요. 요즘에 안득수도 입상이 없고 조금 짜증이 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뭐 입상을 한번 하고 좀 심기일전해서 이제 다시 예전에 좋았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제 돌아오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자, 안 팔리는 마필 중 복병권이죠. 4번 일품스톰. 9주 만에 나옵니다. 얘도 준비를 잘 했고. 자, 얘의 지금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기는 있어요. 스피드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지금 800인데 900을 뛰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긴 거리를 뛰고 짧은 거리를 나오는데 스피드가 딸리면 조금 부족하겠지만 스피드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승부는 가능할 거다. 안 팔리는 마필은 꼭 3착 정도까지 가득찬이 배당권 마필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마필은 꼭 3착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현장에서 이 마필의 전체적인 상태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기권은 뭐 11번이 흐름이 좋아서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11번이 또 팔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뭐, 모멘텀이란 말. 자, 직전 주행심사 때 고노찬, 10월 24일 데뷔전 때 고노찬, 오늘은 모주노. 자, 모주노가 스타트가 좋은 기수예요. 그래서 단거리 레이스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있는 기수고. 지금 모주노가 97승입니다. 기수한테는 뭐 1승, 데뷔하고 나서 첫 승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승이 기수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승수입니다. 뭐 200승, 300승, 뭐 300승도 의미는 있고 400승, 500승, 500승은 이제 뭐 영예 기수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조교사 면허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 정도 승수까지 가면은 금상첨화고 뭐 1000승, 2000승, 뭐 문세영이나 박태종, 뭐 유현명 뭐 이런 애들처럼 1000승, 2000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걸음마를 디디듯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100승을 이제 도달을 못했는데 이제 100승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97승. 그래서 마방에서 조교사들도 알지요. 100승의 의미를. 왜? 조교사들도 다 기수들 출신이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승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기수들한테 100승의 선물을 안겨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준호가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타고 이번 주도 좀 승수를 좀 챙길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하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모멘텀에 그냥 인기 1위로 지금 팔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편성에서는 따라만 가도 되는 편성이에요. 신마들은 모래 반응은 조금 예민하니까 어차피 안쪽에 조금 빠른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쪽만 안에다 가둬두고 빡 하면서 전개를 펼치면은 뭐 1200 정도는 모멘텀은 실전 경험한 만큼 뭐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자, 보령의 신용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이거는 지금 마필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이 마필 자체가 기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다리 쪽에 병력도 있고 이래서 또 외곽 게이트 19대 유현명이 요 마필을 이제 공을 좀 들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보령의 신용은 현장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뭐 5번, 11번 쪽에 많이 팔릴 것 같고. 자, 2번 파워풀룹이라는 마필. 자, 선두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게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에 안쪽에서. 선행 가면 뭐 얘도 안 될 건 없는 거죠. 11을 놓고 가느냐, 5를 놓고 가느냐, 2를 놓고 가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나, 그리고 기수의 의지나, 이런 거 봤을 땐 모멘텀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직선 뚝심 좋고 훈련이 잘 된 마필이 빅토리아 축제. 그리고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3번 골든 치아라도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마필들의 배당.
잘 조금 체크를 하시고 공략하시기 바라겠고, 가득차는 5번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경주다 말씀드리겠고요. 제주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고, 여러분이나 뭐 저나 여기서는 얘는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필이 7번 천하무적입니다. 14초 대, 15초 대, 데뷔 때부터 그냥 900을 떴던 녀석이에요. 선두력도 있고 선임력도 있고, 직전에 걸음이 폭발했고, 나름대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지금 출전하는데, 얘 빠지면 안 되죠. 천하무적은 뭐 직전에도 7번, 이번에도 7번, 뭐 게이트, 어떤 그런 좋고 나쁨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개적으로도 크게 무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7번은 가져가야 되겠죠. 인정해주고 뭐 저배당 흐름 구도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저배당이지만 뭐 경주는 뛰어봐야지 아니까 저배당에서 복병권이 들어와야지 더 큰 배당이 나오는 거고, 뭐 배당이다라고 하는 경주에서 인기맛길이 들어와도 큰 배당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상태양, 자 데뷔전 3착을 했던 마필이고 스피드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뭐 3천, 5천짜리, 2천, 뭐 질비한데, 그런 애들 중에서 선전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천상태양,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거 3천짜리 마필. 본전을 뽑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거죠. 자, 900 뛰고 내려왔는데, 선행력이 있습니다. 지구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구력 보강하는 훈련을 조금 가장 많이 한 마필이다. 공개처럼 보시면 되겠고. 8번 변산반도라는 마필. 전현준이가 기승을 합니다. 15번 뛰는 동안 입상을 못했는데, 자, 요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 상당히 배당이 나오는데, 5주 만에 나옵니다. 5주라는 것은 조금 충분히 휴식하고 훈련을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기죠. 변산반도는 언제 입상을 할까요? 자, 이번에 입상을 하면은 코를 뚫는 건데, 얘도 15번 뛰는 동안 입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다. 실전에서 조금 못 뛰는 마필인 것 같아요. 훈련 때 뭐 기가 막히게 좋은데 실전만 들어가면 그냥 뭐 풀빵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실전에서의 어떤 능력치, 기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 변산반도는 보편권으로, 그리고 자 배당권으로 한번 조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신흥 대정이란 마필. 아예 안 팔리죠. 뭐 팔릴 일이 없는 마필이에요. 지금 뭐 성적이나 뭐 기대치나 능력치나 이런 거 다. 그렇지만 얘도 잠재력은 있는 녀석이다. 언제 걸음이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21주 만에 나왔습니다. 21주 만에 나왔는데 마필이 그 전하고 이번하고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을 가스차니까 캐치하고, 자 이번에 뭐 잘만 한번 타서 뭐 3착만 들어와도 상당히 배당이 나올 것이다 판단이고, 이 안득수의 의지를 저는 지금 높이 사는 거죠. 자 3조 소속의 안득수가 3번, 6번 같이 출전시키죠. 직전에도 세계 왕자라는 마필, 6번은 인기권 한 3, 4위권 팔리는 말인데 직전에 3착, 직전에 3착. 따지고 보면 입상권에 6번 세계 왕자가 더 근접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보이는 게 그런 건데. 자, 근데 왜 4번 신흥대정을 선택했느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소속주의 말이니까. 안득수가 이 신흥대정이라는 마필을 주행심사 때 타보고, 그리고 판단을 했을 때 6보단 3번 쪽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4는 들어오면 배당이다. 자, 이렇게 해서요. 7번 천하분역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득찬이가 찍어드리는 마필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체크하시고 분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1200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열도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권에서 끝날 것이다. 5번 센세이셔널 원이 출전 주기도 3주 정상으로 들어왔고 직전 2착, 상승세고, 동거리, 직전과 같은 경주와 직전과 같은 레이스, 그리고 직전과 같은 어떤 기록만 달성하면 우승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기 때문에 5번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주목할 마필은 경복 스트레가라는 마필입니다. 얘도 인기권이에요. 얘도 인기권인데, 자, 마필을 훈련시키는 마방의 의지도 봐줘야 되고, 전개도 조금 봐줘야 되는데, 일단 주행심사 때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갔던 마필입니다. 안쪽 선행 3열에 서서 거리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상당히 끝걸음이 좋았고, 직선에서 다소의 추진이 있었을 때 마필이 반응이 좋았고, 수능을 잘했고, 탄력이 좋았고, 자, 거기에 다시 한번 이성재인데, 자, 데뷔전인데, 안쪽 1번 게이트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이성재가 초반에 밀고 때리고 나올 거고, 그럼 선행 가능한 편성인데, 선입으로 가도 괜찮죠? 주행심사 때 외곽 선입 돌았으니까. 거기에 조교사가 누굽니까? 조교사가 김혜선이에요. 자, 얼마 전까지 김혜선이가 이 기수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교사로 데뷔를 했는데, 자, 그 5조가 조금, 김효석 조교사가 2023년도 조교사 데뷔했다가 2025년도에 이제 조교사를 그만뒀잖아요. 2년 동안 활동하던 5조 마방에 이제 마필을 받았는데, 얘가 김혜선이가 497승인가 8승인가 하고 멈췄어요. 그죠? 500승 근 가까이 있었고, 오늘 일요일날 글로벌 히트, 지난 대상경주 그랑프리 우승마 글로벌 히트를 포기하면서까지, 물론 이제 자리가 급히 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 들어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교사 데뷔를 중간에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우리나라 여성 최고의 기수 김혜선 기수가 여성 최고의 조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 경주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여기선 선행 나가서 무조건 버티기로 간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우승을 꿈꾸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요일날 오늘 한 마리만 출전을 시켜요. 다음 주에 한 6마리 정도 출전을 시키는데, 빠르게 한 마리를 출전시키는데 마필의 상태도 너무 좋다. 자, 5번 센세이셔널 원은 모래 반응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출발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서 5번은 전개적으로 사실 조금 불리하다. 1번하고 5번하고 실전으로 치면 5가 유리하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전개적인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 저는 경복 스트레가가 우승을 하지 않느냐 판단을 갖고 있고요. 자, 부연 설명 없이 김혜선, 안 봐도 오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공을 들이고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센세이셔널을 후착으로 밀자. 자, 5번 센세이셔널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6번 스페셜 윈이란 마필. 부담 중량은 4kg 늘었습니다만 장점이 1400을 뛰고 내려오고 직선 탄력이 좋은 마필이라서 이 마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9번 미스터 나인이 이제 다실바가 기승을 하는데 초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을 조금 빠르게 가져갈 거예요. 외곽 쪽에 안쪽 마필을 좀 압박하는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회담권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끝걸음이 좋은 이 다이칸 썬더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이에요. 얘도 주행심사를 받는데 자, 초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10번 게이트. 자, 외곽에서 거리 손실 좀 있었고 선두권하고 격차 없이 쫓아갔던 모습이고, 자, 내측으로 들어와서 추진하면서 탄력 나왔던 마필인데, 또 주행심사를 같이 받았던 마필들이 상위군 마필도 있었고요. 타이칸 썬더가 게이트도 좋다. 자, 1위 선행 가고 2가 바짝 쫓아가면은 모래만 안 맞고 잘
따라가 준다면 2도 홈런이 나올 수 있다. 배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5냐 1이냐 1이냐 5죠. 그죠? 센세이셔널 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마필은 맞는데 5번 1번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고 1번 5번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3쌍이 있잖아요. 3쌍. 1이 우승하고 2, 5가 준우승하고 나머지 마필들이 3착을 차지하면 거기서는 배당이 되는 거죠. 자, 5조 김혜선 조교사 첫 데뷔전 1번 게이트 이성재 좀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90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는데 혼전 속에 대끼리도 나올 수 있고 좀 아리까리한 경주가 될 수도 있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경주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기본기 면에서는 얘가 가장 앞선다. 그건 천추만데. 자, 일단 얘는 900에서 거리를 내렸는데 직전에 10번 게이트 1000m 3.3마신 아쉽게 4착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뭐 부담 중량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승군하고 나서 이제 두 번의 경주하면서 경주력이 올라갔고 뭐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이제 거리를 딱 내렸고 또 900에서의 우승 경험이 있는데 이마 진짜 낙승했던 경험도 있고 당시는 54kg 부담 중량이었는데 이번엔 51.5. 그 당시보다는 부담 중량이 분명히 떨어졌고 물론 직전보다는 0.5kg 부중이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직전은 좀 1000m였었고 또 가온빛 이런 애들도 센 마필들하고 뛰었던 부분. 자, 오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자, 5번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데 수차권에서 나오면 배당을 조금 노려보고 인기권 마필들 한 마리 정도만 청마여제가 강급 마필인데 9kg 늘어난 부담 중량 이 부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주도 쪼랑말들은 부담 중량은 하등에 감개가 없고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졌을 때 한 템포 쉬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마방에서 그냥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강급 마필이었고요. 얘는 부담 중량이 늘어나도 뭐 자기 걸음은 있다. 얘는 좀 가져가겠고. 자, 아고라가 8주 만에 나오는데 선행 경험이 있습니다. 뭐 1110의 선행 경험도 있고 지금 안쪽에서 900이기 때문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자, 감량 2점에 3번 신통방통 3.5kg 감량 받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다영 기수의 슬기들이란 마필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천추만대를 중심으로 뭐 1번 블루라이트, 6번 청마여제, 7번 강풍만리, 9번 대륙향후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우리는 5번을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에서는 조금 높은 배당의 마필들을 북병권 마필들을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자, 부산 3경주 갑니다. 자, 1400입니다.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5번 정문 펠릭스. 자, 기수는 교체됐어요. 기수는 뭐 5번은 다실바가 6번 쪽으로 옮겨 타서 다실바가 6번을 더 인정해주고 6을 옮겨 탄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마필만 놓고 그냥 보자고요. 6이 1착하고 5가 2착해도 되고 5가 1착하고 6이 2착해도 되니까 의지적인 면만 보자 이거죠. 자, 직전에 26주 시향 갔다 오면서 공백전이었어요. 자, 공백전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이 실전 경험이 떨어져서 그래요. 어느 정도 출전 주기 정상적으로 마필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긴 공백이 있으면은 뭐 다리 병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체중 조절에 실패도 있을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상위 레벨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10번 게이트 앞선 강한 공략이 있었고 외곽 전개하면서 거리 손실도 있었고 자, 거리는 분명히 늘었습니다만은 자, 모준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준호가 97승이라고 3승만 나오면 100승이라고 그리고 기수가 100승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밀고 나올 거죠. 강하게 밀고 나오고 출전 주기도 정상이고 컨디션은 직전보다 더 좋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요. 자, 다실바가 6으로 옮겨 탔는데 직전 선행 가서 선행 뺏기고 종반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구력은 다소 부족한데 이제 지구력 보강 훈련을 통해서 마필은 많이 올려놨고요. 자, 11번 매직쇼라는 마필이 이제 탄력이 좋은데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뭐 스타트가 좋은 진겸이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배당권 마필로 조금 노림수를 좀 두고 가고 싶은 마필이 이번 오아시스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자, 별 볼일 없어요. 보여준 걸음도 없는데 훈련 자체가 상당히 조금 잘 됐고 컨디션 자체가 지금 좋아졌다. 이런 판단이고요. 자, 9번 희망사랑이란 마필도 앞선에 가서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어떤 용이함, 전개적으로 일단 잘 풀릴 수 있다. 판단입니다. 자, 제주 사경주 1000m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혼전도가 조금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인데 지금 12조에 박성강이가 금요일 날은 출전을 못합니다. 기승정지예요. 그럼 박성강이가 기승정지거나 박성강이가 타야 될 말을 박성강이가 못할 때 누가 타느냐? 강수환이가 타죠. 강수환이가 타는데 물론 강수환이가 또 자기가 좋은 말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는 다른 기수의 교체도 바라볼 수 있고 뭐 그런 경주도 분명히 몇 개 있습니다만 1순위가 강수환이다. 자, 한비제일이란 마필이 신의 마필 3살짜리 6천만 원짜리입니다. 보통 제주는 뭐 예전엔 뭐 오라스타라고 5억짜리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1억 넘는 말도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과도한 투자고 좀 무리한 어떤 투자가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고 기본적으로 이 쪼락말들 한 5천 정도 안팎에서 사면은 상당히 좋은 말을 샀다. 그리고 스태치 가능성을 보고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몇백짜리도 있잖아요. 2천, 3천 정도만 올라가도 기대를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3번 비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짜리예요. 뭐 서로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몰라도 뭐 이런 금액의 가격도 있어요. 300, 500, 뭐 이런 500, 800 물론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많습니다만 자 6천 자 그러면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3번 뛰고 1착 한 번, 2착 한 번. 직전에 승군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아쉽게 코차 3착 졌던 마필입니다. 자, 순발력이 있고요. 일단 1000m 현군 적응했고 뭐 센 마필들이 있다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빛제이를 좀 강하게 좀 노려보겠습니다. 자, 1번 불생불사 전개 잘 나옵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다.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인코스 선행 뭐 충분하다. 선행마가 버티는 주로냐 아니면 뭐 선임마가 따라가서 잡는 주로냐 뭐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2번 1번 자 6번 강호세계가 지금 얘네 장점은 1000m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1110을 많이 뛰었던 녀석이고 노장 마필인데 지금 문현진 기수가 기승했다는 어떤 그런 노림수도 좀 있는 거고요. 자, 강풍철이란 마필. 직전에 너무 못 뛰었어요. 직전에 너무 못 뛰어서 이번엔 9주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왔고 전현준으로 교체를 했고요. 아직도 얘는 뭐 6번 뛰어서 2번 우승을 했던 녀석이고 1000m에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연속 지금 1000m 4번 뛰는 거고 자 25초대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로의 어떤 변수죠. 7월 25일 날 25초 5로 4차, 신마신차.
8월 23일 날 25초 4로 1차. 자, 9월 5일 날 25초 1로 3차. 지난번 9월 27일 날 25초 4로 7차. 그러니까 자기 기록 25초 5, 25초 4, 25초 1, 25초 4는 내주고 있는데 요 뭐 주로의 흐름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착순권에서 틀려진다. 오늘 이제 전개적인 부분도 있고 상대성도 있는 겁니다. 굳이말에 나오는데 일단 선행은 못 가지만 따라가는 전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분위기고요. 자, 배당권으로 노림수를 한번 좀 두고 가고 싶으면 미리필이 캡틴 공 10번. 자, 외곽입니다만은 탄력이 지금 살아났고, 얘가 초반에는 선행 위주의 승부를 펼쳤는데, 이제 승군하고 나서는 뭐 선행마들이 질비하다 보면 선행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애들은 이제 각질 변경이 되는 거죠. 선입. 직전에 아예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이번에 조금 더 빠른 출발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10번 캡틴 공주의 부담까지. 자, 부산 사경주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같이 찍었던 마필들이 다시 출전을 합니다. 게이트가 좀 바뀌었고 부담 중량의 편차가 조금 있고 이제 거리가 100m 늘었고 직전에 이제 1300 같이 쪘던 애들이 다수 출전하고 걔네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마필이 판타스틱 이글입니다. 자, 직전에 같이 쪘던 애들, 토암산 드래곤이라든가, 매직 11이라든가, 이런 마필들보다 성적이 안 나왔는데, 왜 판타스틱 리그를 얘를 왜 중심 축으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냐. 자, 거리가 일단 늘었습니다. 자, 끝걸음에서는 얘가 지금 앞서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직전에, 초반에 스타트하고 나서 옆 마필들에게 샌드위치 당하면서 방해를 조금 진로의 방해를 받았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고 모래도 좀 맞고 후미로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애예요. 자, 그리고 내측이 사실 상당히 무거웠던 흐름이었는데 내측 추입으로 3.1마신까지 좁혔던 녀석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리가 늘었고 기수도 교체가 됐고 외곽 게이트에서 탄력이 좋으니까 중속 종속이 좋은 마필이라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외곽 게이트라는 얘기죠. 거리 손실이 조금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부산 경주로의 주로가 선행마보다는 선입 마필들에게 취입형 마필들에게도 문이 열려있는 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번 판타스틱 이글은 서승은 이상 없는 이상 9번을 놓고 때린다. 자, 서승훈이가 4번 토암산 드래곤 들어가서 직전에 우승하고 계속적으로 탔는데 정도윤한테 주고 9번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승훈이가 탔던 건데 직전에 정도윤이가 못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승훈이가 내가 이거 우승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 또 토암산 드래곤은 부담 중량이 또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부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토암산 드래곤 인기권 지금 팔리는 부분들이고 오늘 뭐 현장 지켜봐야 되고요. 자, 코스 이점 있는 매직 11 얘도 한번 강하게 조금 노림수를 좀 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무한나르샤는 1600에서 지금 거리를 내린 장점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 글로벌 포스는 승군전인데 센 편성은 센 편성입니다만은 지금 부담 중량이 대폭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판타스틱 이글은 우리가 인정을 좀 한번 해주고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 오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제주 여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수정을 할게요.
제주를 7경주, 8경주로 승부로 정했는데, 5경주, 8경주 승부로 정했는데, 제가 이 표기를 7경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경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5경주 수정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준메인 승부. 자, 이번 경기는요, 뭐, 인기권의 3번 백록 챔프, 그리고 뭐 7번 도룡로, 이런 애들이 인기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9번 항해, 체크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한라장사, 8번 강한승부. 뭐 또 이의 마필도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팔리는 흐름의 구도인데, 3번, 7번, 9번, 4번, 8번 순서대로 팔리는 것 같아요. 3번은 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팔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어요. 선의권 전개 펼치는 마필. 일단 기수가 교체돼서 의지가 조금 남다른 건 사실이고. 자, 7번 도룡로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1110을 도전했기 때문에 거리를 내린 이번 시점 또 감량까지 받은 시점이라서 인기권으로 팔리는 거고. 자, 9번 항해도 다소의 지구력 부족한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거리 내리고 외곽입니다만 강력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승군전의 4번 한라장사는 5km, 대폭적인 감량이 지금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 강한 승부는 뚝심이 좋은데 직전 역시 1110에서 앞선에서 무너졌습니다만은 크게 마실차가 없는 승부.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팔리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치면은 감량으로 치면은 뭐 이 메스틱도 실질적으로 뭐 감량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천에서 잘 쪘던 녀석이 이 노장 마필입니다만은 이 푸른 날이란 마필도 괜찮은 거고요. 자, 15주 공백 있습니다만은 이 명성제일이란 마필도 앞선에서 승부를 해주는 마필이고. 자, 다른 마필들, 뭐 외곽 쪽에 있는 마필들, 뭐 이런 마필들 다 배제하고서라도 모든 마필들이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지금 전력은 저는 판단했을 때 비슷한 전력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선행마가 뭐 외곽의 9번 항해, 얘가 뭐 선행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선행을 최우선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얘가 버티면은 9번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배당이 나오고, 얘가 못 버티면 뭐 폭발적인 배당도 나오는 건데,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마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준메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부산 오경주 넘어갑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1300m 레이스입니다.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4마신차 낙승을 했던 월드 댄서캣, 외곽에서 뭐 출발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가 상당히 근성이 있어요. 중속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결승선에서 모든 마필들을 모두 제치고 싸그리 뒤엎고, 그것도 뭐 목차코차 승부도 아니고 4마신차 비교적 여유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가 절대 나쁘지 않죠. 모래 안 맞고 뛸 수 있는 전개이고 힘이 있는 녀석이니까. 11번 월드 댄서캣은 뭐 인정해주고 들어가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데뷔전 1000m에서 우승했는데 얘도 3마신차 좋았지만 지금 거리를 1200, 1300 이렇게 1300 늘려놨다는. 자, 돌핀킥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고요. 그리고 이 퀸즈 드래곤이란 마필. 자, 모주노는 이번 주에 항상 관심을 가지세요.
97승 100승까지니까 물론 이제 뭐 100승에 그냥 뭐 한 3승 챙겨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2차권까지도 열심히 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전에 12번 게이트 전개적으로 자리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녀석이고요. 자, 뚝심도 그랑트리도 분명히 뚝심을 갖추고 있는 녀석입니다. 10일 놓고 가면서 요 마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육경주 1110m입니다.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훈련 내용이 상당히 가장 좋은 마필을 저는 체크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9번 천하비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주 만에 나옵니다만은 11월 13일 주행 심사를 거쳐서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인 거 정도는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1110에서 휴양을 간 어떤 그런 계기가 7월 11일 날 너무 못 탔어요. 마신자 한 10일 마신 정도 치면서 34초대 기록이 37초가 나왔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마방에서 관리가 들어간 상황이고 사양 관리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성광이가 타야 되는데 강수환이가 탄다. 아까 강수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박성광이는 정지고 그래서 강수환이가 제일 1순위다. 자, 이런 뚝심이 있는 마필들, 선행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뚝심까지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그 선행마예요, 다. 이 기자가 선행인데 얘가 지금 4.5kg 늘어난 부담 중량이. 자, 그리고 전농혁신도 선행마예요. 우리가 요 전농혁신은 뭐 짭짤하게 배당까지도 적중을 최근에 계속 해드렸던 녀석이고. 항룡강도 직전에 선행을 갖춘 녀석이고. 부담 중량 면에서는, 능력 면에서는 이 기자가 분명히 앞서 있는데, 부중이 다른 마필들에게서 불리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자, 뭐, 이 기자 정도는 우리가 현장 체크를 좀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황룡강도 감량 7.5kg이기 때문에 얘도 현장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배당권으로 두 마리 한번 노려보자면은 천하장이란 마필이 직전에 컨디션이 좋았는데 20주 만에 나와서 좋았는데 승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8.5kg 감량받은 6탄 질주도 나름대로 기수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 컨디션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와우로도 팔리고 와우로도 팔리고 또 고출력도 팔리고 10번 5번도 팔리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뭐 후차권에 9번 인정하면서 후차권에서 좋은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겠고요. 부산 6경주 넘어갑니다. 자, 1200 5등급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압도적으로 입상해 줄 수 있는 마필 7번 트윈 레인보우란 마필. 자, 1.5kg 부담 중량은 늘었습니다만은 선두력이 좋은 마필이고 게이트 2점 있고 선행 우승 경험 있고 선입 2착 입상한 경험이 있는데 자, 이 편성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한두도 있습니다만은 배당권 빠른 마필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면 대박이지만 안정적인 7번 트윈 레인보우는 가져가야 된다. 자, 뚝심, 직선 탄력, 구글카, 모주로 그리고 5번 뉴 리더가 발주가 조금 문제 있습니다만은 탄력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자, 여기서 이제 태양의뜸이라는 마필이 기습선행을 간다. 그러면 얘가 배당이 나올 수 있고요. 앞이 빨리 무너지면 이 대오마가 추입을 한다. 그럼 얘가 또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오마는 7살에 7살. 얘는 사실 보면 안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뭐 지난주에 몇천 배 터진 그 마필이 이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앞선에서 엄청 싸우고 쫓아가다가 추입한 마필들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 7경주 자, 1200입니다.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부담 중량이 높아졌습니다만은
직전에 출전했던 경주가 삼각마들의 싸움,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 그리고 58.5kg의 부담 중량은 이미 9월 19일 날 달아봤다는 점. 물론 그때 4.7 마신 졌습니다만은 뭐 텐언더나 이런 애들 능력 있는 마필들하고 싸움을 했다는 점. 으뜸천하를 인정해주고 싶다. 뭐 도안이면 뭐죠? 얘는 12전 6승짜리니까 50% 입상인데 50% 우승. 7,800짜리. 가만히 있겠어요, 마방에서. 상금 빨리 벌어갖고 먼저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수호초 컨디션이 지금 절정기에 올라와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최근에 막 몸 상태가 좋아져. 휴양 갔다 와서 마필이 제주도는 뭐 도끼인 객긴이에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컨디션만 좋으면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데 휴양이라는 게 뭐 제주는 아주 필요한 어떤 그런 조건입니다. 마필 관리하는 데서. 잘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충분히 훈련하고 나오면은 안 될 게 없는 게 제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펑펑펑 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자, 청룡시대 외가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 무지미소도 부중이 높아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최근에 꾸준한 전력. 자, 여기 이제 8번 슈퍼리더의 탄력감 좀 들팔리는데 이건 배당권으로 조금 노림을 좀 두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7, 8구, 제주 8경주 이렇게 이제 승부로 들어갑니다. 부산 준메인 승부수로 가져가겠고요. 집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편성도요. 안쪽에 승군전이지만 뭐 로드트 스프링이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그리고 외곽의 11번 로드트 파티가 부중이 늘었습니다만은 강급 마필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상위군 마필하고 뛰고 이번에 이제 자기 이제 4등급으로 돌아오면서 58이니까 뭐 그 부담 중량은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고 42주 만에 나옵니다만은 이 워터드래곤의 기본기가 또 팔릴 거고 에코 챔프가 직전 1600에 무너졌습니다만은 1400에서는 선두력도 좋고 걸음을 보여준 어떤 증명된 걸음이 있고 자 9번 내 편이 계속 인기 모으고 계속 착순권인데 얘도 무시할 수 없고 자 이런 흐름의 경주에 자 이런 석세스 파워라는 애들 이런 마필들 5kg 감량받고 안쪽 게이트란 점 자, 그리고 진주빛이란 마필 이것도 점핑이지만 4kg 감량받고 안쪽이란 점 자, 그리고 직선 취입력이 좋은 마필 퐁당 하는 녀석 있죠. 퐁당 징검다리 입상하는 애들 보세요. 징검다리가 뭐 한두 번이면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지난 5월부터 치면은 지난 5월에 2차 자 바로 다음 경주 6월에 5차 그리고 바로 다음 경주 8월에 1차 그리고 바로 다음 경주 9월에 5차 그리고 바로 다음 경주 9월 28일 날 1차 그리고 직전 경주 5차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마방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퐁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퐁당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거의 3번씩이나 그죠? 뭐 그 전 경주는 차지하고라도 지금 5월 달부터 치면 이런 흐름이다. 원웨이가 안 될 것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득 찬 부산 준비의 승부처 인기만을 노려야 됩니까? 아니면 인기만을 붙여서 안아짜리를 노려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적중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할 거고요. 가디찬이가 찍어드리는 마필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제주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는요, 제주 메인 승부로 가져가고요. 제주는 2개 가져가는 거죠. 5경주, 8경주, 이렇게 가져가면. 자, 동백 여신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경주 편성이고, 그리고 어스칼의 취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 자, 태산수가 직전에 입상을 해서 인기를 모으고. 태산수 같은 경우는 뭐 4kg 늘어났는데 이거 뭐 봐줘야 되나 뭐 이런 상황까지. 그리고 당시 일본계 아주 최적이라서 봐줘야 되나 이런 상황도 있고. 자, 승군전이지만 캐논항우가 3.5kg 감량에 앞에 가는 녀석이라서 인기를 모을 거고. 자, 연하왕자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모을 거고. 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 드림히트라는 7kg 지금 감량받고 나오는 19전 9승 2착 3회. 자, 폭풍도 직전에 7.9마신 졌습니다만은, 태산수한테 졌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낭만 세상이란 마필은요. 지금 태산수가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태산수한테 6.9마신 졌는데 당시 9번 게이트였어요. 자, 그러면은 0.5kg 지금 감량 먹고 태산수가 4kg. 그럼 얘네들의 이 부담 중량의 차가 얼마나 나는 거죠? 4.5kg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4.5kg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담 중량이 4.5kg지만 그전 경주력이나 또 이번 부담 중량 받은 것지만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만큼 태산수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뭐 하여튼간 이 낭만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최근에 한 4개 경주만 얘기를 드릴게요. 9월부터 10월까지. 전부 6착이에요. 전부 6착. 전부 6착인데 마신차를 한번 보세요. 6.5, 6.9, 3.1, 6.5. 물론 6.6마신 이 정도 차이가 서울이나 부산의 러브렛 경주마보다는 착자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도 항상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 태산수한테 6.9마신 진 거고, 자, 동백여신한테는 3마신 이내로 또 진 거예요. 동백여신 태산수한테 또 6마신 이내로 진 거, 4마신 이내로 진 거고요. 항상 같이 뛰었어요. 지금 이런 3번의 경우. 자, 안득수가 지금 입상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승부 안 하면, 안득수가 승부 안 하면은, 안득수는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이 부진, 그래도 790승, 앞으로 800승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뭐, 대선 경주도 엄청 먹은 기수인데,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승부를. 뭐, 저는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갈 거예요. 낭만 세상은. 무조건 갖고 갈 겁니다. 배당권이니까. 자, 제주도 8경주 마지막에 격중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요, 조금 다소 불안한 입기마가 있지 않느냐. 마통령 팔리고, 마통령이 가장 먼저 팔리고요. 닥터 크리스. 마통령이 안쪽에서 선행가 버리면은 닥터 크리스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건 서울 드래곤, 뭐 이런 애들, 어중간한 애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분위기. 나는 꿈, 이건 뭐 7번 뛰는 동안 입상도 못 했는데 지금 뭐 다실바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마필이 좋으니까 다실바가 탔는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팔리는 거고. 뭐 캐리비안 베이, 이런 애들. 자,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불안한 입기만은 분명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가 되더라도 좋은 배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외에 다른 녀석들 중에서 들어와도 상당히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가득 차는 강하게 한번 좀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장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부산 구경주는 오늘 마지막 금요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마무리를 좀 짓게요. 이 경마라는 게 사실상 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판단하기 나름이고, 경마를 안 하셔서 안 하시고 뭐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마를 알고 나서 이 경마를 접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표를 설정했다, 뭐 경마를 아는 게 목표다, 경마를 모르는 게 목표다, 이게 아니라 어찌 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렵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은 사업 자금 들어오실 거고, 월급 타시면 월급 들어오실 텐데, 그 돈을 어디서 씁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한 자식들의 어떤 성장, 가정 뭐 이런 것들에 또 투자가 되는 거고, 가정 생활에 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남는 돈을 저축하시고 또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아주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일해서 쟁취하신 그런 이 자금들을 함부로 막 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각박하잖아요. 지금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뭐 파 한 단에 뭐 5천 원, 6천 원 하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기본 백반 한 그릇 먹으려고 돈 만 원 되고, 조금 거기서 이제 특별 메뉴 뭐 이런 걸 먹으면 15,000원, 2만 원 하는데, 버는 거는 한계가 있고 버는 건 안 올라. 근데 물가는 상당히 오르잖아요. 경제가 사실 어렵고 빠듯빠듯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버시는 돈,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꾸시고 일구실 수 있는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는 얘기. 절제하시기 바라겠고요. 집중하시고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가득 차니 여러분들에게 이겨드리겠다,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한 건 해드리겠다, 이런 어떤 원대한 포부보다는 여러분들의 자금을 지켜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서 100을 잃으신다, 100을 지신다라고 한다면 저하고 같이 하시면 그 확률이 대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메인 승부는요, 뭐 이건 뭐 볼 거 있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필적중으로 마무리를 뭐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허투루 준비하고 허투루 공부하고 적중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번호는 하루 24시간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휴식 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걸 약속드리겠고요.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또 그랑프리 주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도 많고 썰도 많이 풀고 쓸데없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우리 목표는 오로지 상위 1%,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와야 된다, 깃발을 꽂고 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